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장안의 화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 하극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형님뻘인 팰리세이드를 그냥 압살해버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산타페가 정말로 팰리세이드를 이길 수 있는지, 아무리 그래도 W급인데 그래도 형님을 이기는 건 역부족인지,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시승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산타페가 이길지 아니면 팰리세이드가 이길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두 차의 시동을 켜놨는데요,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시동 걸려있죠. 흡음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엔진도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훨씬 조용한 느낌을 줍니다. 팰리세이드를 한번 볼까요? 그만 알아보죠. 이건 끄자. 인간적으로 이거 끕시다. 좀 꺼주세요. 팰리세이드 오래돼서 시끄러운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새 차 같은 느낌이 드는 차고요. 큰 차이점이라면 디젤 2.2, 가솔린 2.5라는 겁니다. 디젤하고 비교하면 어떡해요? 얘는 가솔린이 2.5가 없고 3.8이에요 3.8은 좀 너무했지. 연비가 8km/L. 야, 이거 너무했잖아. 그리고 세금만 100만원 넘게 내야 됩니다. 세금에서 벌써 30만원 차이. 그러니까 당연히 디젤 2.2를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디젤 2.2를 갖고 왔을 때 가격은 팰리세이드가 무려 300만원이 더 비쌉니다. 자, 300만원이 더 비싼데 그 정도로 훌륭한 자동차인지 둘을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건 3열일 텐데요. 3열을 열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뒤로 많이 물러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죠. 반대로 이렇게 처마가 넓어지는 거, 이것도 장점이라면 또 장점일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좋고요. 3열까지 젖힌 상태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죠. 가고 나면은 당연히 3열을 이렇게 젖힐 수도 있을 겁니다. 젖혀서 이렇게 평평하게 쓴다. 뒤에 앉아서 넓은 공간을 즐기는 거죠. 활짝 열리는 그런 오프닝. 뒷좌석 등받이를 이렇게 기울여서 내 등받이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아우 좋아, 좀 쉬고 싶네, 더 쉬고 싶네 라고 하면 이렇게 발라당 누워버리면 되는 거죠. 아이고 좋구나. 아니, 이게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밖을 보면 밖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액자 속에 이렇게 풍경을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편하고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기도 창이 별도로 있잖아요. 이 창도 개방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돼요. 여기 컵홀더 있잖아. 컵을 이렇게 놓고 음료수를 즐길 수 있어요. 만약에 220V를 써야 되는 경우 여기서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지금 이 차에서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오디오는 스피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우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앉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사운드까지. 일단 이 뒷좌석 공간, 이 3열은 정말 마음에 드는, 이런 정도의 자동차는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3열이에요 그렇게까지 현대가 효과적으로 이걸 광고를 잘 했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잘 못했어. 이걸 언급하는 유튜버도 없고 이걸 언급하는 소비자도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편한데 여기다 돈은 발라놓고 실제로 홍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게 요즘 현대차의 그런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 여기를 지금 발로 밟기 너무 좋게 생겼거든요. 근데 밟으면 안 돼. 진짜 밟아도 되게끔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밟으라고 만들었으면 진짜로 오프로드를 위한 그런 자동차로 느낌이 빡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7인승이 7명이 탈 수 있으니까 6인승보다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7인승은 원터치 워크인 시트, 그러니까 원터치로 하면 쭉 가는 이 소렌토랑 같은 방식이고요. 이렇게 전동으로 되는 거는 6인승에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7인승을 선택하셨는데 나중에 왜 전동이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거 6인승에만 들어가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7인승 같은 경우는 전동식이 아니니까 이 리클라이닝이 역으로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거죠. 등받이를 거꾸로 대고서 기댈 수 있는 이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원하신다면 꼭 6인승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 팰리세이드가 훨씬 큰 차입니다. 전장에서도 더 크고
전폭에서도 더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팰리세이드의 실내도 그만큼 넓다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더 넓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로폭이 136입니다. 지금 산타페에 비해서 팰리세이드는 이 실내 폭이 3cm 더 큰 거예요. 3cm.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면 네, 요만큼 더 폭이 깁니다. 마찬가지로 휠하우스 안쪽도 3cm가 더 깁니다. 팰리세이드는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3열을 전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열이 일어나요. 3열이 일어난다는 거는 짐을 실을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탔다가 짐이 탔다가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3열이 전동이기 때문에 리클라이닝도 전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 대신에 2열은 원터치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빨리 접혀서 좋지. 근데 문제는 2열에 탔다가 말았다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여기선 일으켜 세울 수가 없고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처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작긴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작점도 약간 낮은 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이게 완전 수평은 아니에요. 키가 큰 사람은 살짝 다을랑말랑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짜. 아, 머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팰리세이드가. 이게 편하다면 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이 상태로 2열이 수평으로 세워진다거나 거꾸로 젖혀진다거나 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꼭 이렇게만 젖혀집니다. 일단 2열을 놓고 이렇게 앉는 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2열까지를 젖히는 게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얘기가 다르죠. 2열을 등받이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2열을 펼쳐, 그리고 난 책상 다리로 이렇게 앉으면 돼,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자, 앉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앉았을 때 느낌은 산타페가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지만 역시나 이렇게 오프닝이 굉장히 넓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는 건 이 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차의 전고를 보면요, 산타페보다 20mm 높습니다. 실제로 더 높은 차예요. 실내에 들어와 보면 많이 낮습니다. 어째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시트 전체가 다 높아요. 실내 거주 공간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어요. 거주 공간을 가로로만 봐서는 안 되고 세로도 봐야 되는데 세로가 굉장히 좁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도 있네요. 에어벤트가 여기도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어벤트를 이용하면 3열도 그런 대로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겠죠. 3열에 에어컨을 조절하는 장치는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이건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USB-C는 양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독특한 기능 하나 있는데요. 3열용 열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자동차 역사상 별로 없지 않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쪽에 여기 초음파 센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초음파 센서를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3열에 혹시라도 사람이 있는데 모르고 내렸을까봐. 애가 한 4명 되면 1명쯤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놔두고 집에 갔을 때 아, 맞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초음파 센서의 문제는 이 안에 있는 게 에어도 이게 울리지만 이 안에 파리가 있어도 울립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는 이제 없어졌고요. 산타페부터는 레이더 센서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심장 박동이 있어야 울린다고 해요. 지금 초음파 센서 때는 이 오류가 너무 많아서 다들 이걸 끄고 다녔는데 아마 지금 레이더 센서가 되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크레일 스피커가 조금 작은 게 있습니다. 직경이 산타페보다 조금 작아요. 그리고 여기도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가 이것도 산타페보다 조금 작습니다. 원형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보다 조금 작아요. 3열에 앉았을 때 유리가 개방감을 주는 영역도 상대적으로 좀 좁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워보면 또 이거 달라지겠죠. 아, 누우면 괜찮네. 누우면 뭐 좋네요. 자, 그럼 3열은 어떤지 3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슬라이딩은 스프링으로, 그리고 기울여지는 건 전동으로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3열로 넘어가도록 하죠. 2열을 지금 충분히 뒤로 기울인 상태, 맨 뒤로 온 상태거든요. 끝까지 왔는데도 지금 무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3열에 앉았을 때 좁냐? 아니, 전혀 좁지 않아요. 지금도 충분한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더 원한다면 한 단계 더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늘 당겨서 리클라이닝이 있어요. 리클라이닝이 있어서 이 정도 더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열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 좀만 앞으로 가주면 안 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산타페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이런 차에 있을 때하고는 사뭇 달라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4열에 앉은 사람이 머리가 살짝 닿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라면 충분한 공간이 있는 트렁크. 그리고 여기 꼼꼼하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쇼핑백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어서 에어컨 벤트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유리로 개방감도 있고요. 위에 있는 글라스 루프도 3열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뒤로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전에 있던 자동차의 3열은 정말 마지못해 앉는 그런 좌석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젠 3열에 앉은 사람까지도 만족할 만한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열이 제가 92면 굉장히 넉넉하다는 얘기들을 자주 했는데 거의 94 정도의 머리 공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사람도 머리가 닿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넉넉합니다. USB-C도 여기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전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핸드폰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과 컵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네요. 폭을 비교해 볼게요. 3열에서의 폭은 137 정도의 폭을 갖고 있어요. 137이면은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내 장이 중요한데요. 실내 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위치를 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송풍구부터 재도록 할게요. 2.6m. 와, 실내장이 2.6m가 나와? 어마어마한 실내를 보여주네요. 굉장히 길고 굉장히 넉넉한 차. 여기서 공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할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안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팥죽색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아주 멋진데요.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품위 있는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뒤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앉았을 때 느낌은 무릎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이 글라스 루프가 3열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이점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게 있고 에어벤트가 천장에 있다 보니까 천장이 또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라스가 앞으로 가고 이게 두툼해져서 3열에 앉은 사람은 머리 공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네요. 3열을 뒤로 더 기울일 수 있습니다. 전동으로 이렇게. 아이, 좋네. 자, 3열 이렇게 기울여 놨을 때 느낌은 이 정도라면 장거리 가도 전혀 문제 없겠다. 살짝 머리 공간은 어쨌든 머리가 닿을 정도의 공간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넉넉한 머리 공간을 보여주네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차의 시트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92?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92입니다. 산타페가 머리 공간이 더 넓네요. 머리가 산타페는 94, 이 차는 92. 실내 폭을 보면 산타페는 이 폭이 134였는데요 이 차는 141, 산타페보다 6cm 정도 넓은 걸 볼 수 있네요. 상당히 넓은 거죠. 그래서 팔을 올려놨을 때 이렇게 팔걸이의 폭이 넓어요. 지금 어깨 공간은 6cm 넓어졌어요. 이만큼 넓어진 건데 엉덩이 부분은 3cm 넓어졌습니다. 요만큼 넓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이 약간 더 넓은 느낌만 있다, 이런 정도고 실제로 넓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m, 아니 2m 53, 위로 해도 2m 60.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월등히 전장이 긴 차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165mm거든요. 요만큼입니다. 그리고 실내장은 팰리세이드와 산타페가 똑같습니다. 실내 폭은 팰리세이드가 3cm 정도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내 고는 거꾸로 산타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산타페의 실내에 들어오면 차가 넓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이러면 하극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래도 팰리세이드를 사야 될 이유가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2열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여기 트위터가 있는데 트위터가 너무 작아. 아니, 이거 홈을 좀만 크게 뚫어주지. 트위터 전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반만 나왔어요. 오디오를 넣은 사람이 이 디자인 다 된 상태에서 오디오를 적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오디오 설치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건 좀 선 넘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이거 좀 뚫어주지.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에어벤트가 위쪽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이거 소렌토 산타페에는 없는 기능이죠. 2열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게 팰리세이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오토라든지 바람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2열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2열 시트를 만약에 7인승으로 하게 되면 전동 기능이 없고 다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6인승 시트를 써야 여기 시트에다 좀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전동으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앞뒤로 움직일 때 이렇게 그냥 버튼 눌러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시트 방석을 위아래로 올릴 수도 있어요. 뒤로 바라당 눕는 기능,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7인승하고 40만원 차이거든요. 7인승에서 40만원만 더 하면 되는데 어지간하면은 요걸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이거 2열에 앉았을 때 이 앞쪽에 있는 시트가 상대적으로 작네요. 2열에 앉았을 때 공간이 개방감이 확 커집니다. 1열 시트도 여기 살짝 이런 손잡이 같이 이렇게 뭐 거리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데 요게 별다른 역할은 없어요. 근데 요게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달라요. 자, 어쨌든 2열에 앉았을 때 확실히 이게 더 최신차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은 지금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더 유리가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2열에서 이 머리 공간에 이 유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작네요. 에어벤트는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 얼굴 높이에서 에어벤트가 나오는데요. 사실 머리 위에 있으면 머리만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몸 전체가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쇼핑백을 걸 수 있는 쇼핑백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것들은 여기다 걸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거리가 있어요. 이 SUV라면 적어도 실내의 수납 공간이 정말 중요할 텐데, 여기 물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딱 되고 올려놓을 수 있고 여기다가도 넣을 수 있는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을 문짝에만 제공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마시는 거야? 이 차의 주력 시장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마실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공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보통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있습니다. 수납 공간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앞사람이 넣은 물병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뒷사람이 이걸 꺼내서 마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꺼내 마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수납 공간을 이렇게 키우고 나면 물이, 야, 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니 이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잘 보면 여기 파티션이 있어서 이 파티션 안쪽으로 더 들어가요.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 너무 넓어서 사실 여기는 뭐라도 좀 만들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공간을 갖고 있는 차죠. 하지만 이 차는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차가 아니죠. 앞좌석에서 뭐 여기다가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뒷좌석에서 그걸 꺼내서 서랍식으로 꺼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재밌죠? 아무튼 수납 공간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산타페 수납 공간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많이 됐어요.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좋아졌어요. 조금만 더 섰으면 더 좋겠지만,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완전 블랙으로 보여지는 거, 이거 되게 최신차 같은 느낌이 들고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디자인이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쁘죠? 복잡하게 이것저것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기존에 있었던 버튼의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터치식일 이유가 없는,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버튼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걸 터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긴 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나오면은 뭐 디자인상으로 해치는 것 없이 깔끔하게 잘 정리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 좀 열받는 거는 요거 버튼식 기어 시프터, 요거 좀 킹받네. 전진하는데 어딜 눌러야 될까? 이게 한 번쯤 헷갈립니다. 주차할 때 전진 후진 하다 보면 전진 후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진 하다가 후진하게 됩니다. 이거 좀 없애달라고 했더니 결국에 없애준 게 산타페. 아니, 이거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없애도 될 텐데 왜 안 없애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봤을 때 뭐 고급감 같은 거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아반떼 계기판이라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움직였을 때 요게 한 템포씩 느려지는 거, 요것도 킹받는 지점이죠. 맵 같은 것도 마찬가지, 맵도 느려요. 그렇게까지 막 문제되는 건 아닌데 많이 빨라졌죠. 많이 빨라졌는데도 묘하게 조금씩 느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올드하게 보인다는 거, 약간 패션이 조금 지났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 무난하게 그냥 타고 다닐란다,
라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수납 공간에 덮개가 하나 있죠. 덮개가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덮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덮개가 있다 보니까 이 덮개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해서 여기 공간이 이만큼 사용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 수납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작게 만들어졌다. It's our time. 우린 달라. 특별한 게 좋아. 오디오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디오가 지금 트위터도 굉장히 작아요. 트위터 구멍 또 작은 거 봐. 트위터 구멍을 이렇게 작게 뽑아 놓은 차가 또 있을까요?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디오가 지금 보면 트위터는 너무 쏘고 이 베이스는 너무 때리는, 인생의 막은 대로 사는 게 이걸 보면서 저희가 항상 현대차는 사운드 개선돼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운드가 나고 있네요. 오디오를 끝까지 향상시켜도 이 정도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이 차에 더 있는 게 있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있습니다. 주행 중 소음 저감 기능이 있어서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엔진 사운드가 덜 들리게 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차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키가 9형이어서 더 좋아요. 이게 별로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나면 자, 선녀가 됐죠? 하드키가 이 안에 수납이 돼요. 이렇게 빼면 되죠. 근데 얘는 하드키가 이렇게 별도로 있어야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별도로 있을 수가 있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잊어버립니다. 이 뚜껑을 2차원적으로 봐도 킹받지만 이 3차원적으로 봐도 킹받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게 날씬하고 예쁘잖아. 뚱뚱한 거 이거 뭐냐고. 이 뚱뚱함이 답답합니다. 이거 디자인. 최신 자동차란 느낌이 그냥 듭니다. 그냥 새로 나온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현대의 품질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기존 팰리세이드 시대에는 그 정도가 그냥 적당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팰리세이드는 확실히 올드한 소재로 느껴지고 이 정도 소재는 돼야지 그래도 최신 자동차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품질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일단 이 우드 트림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 이건 진짜 우드 같아. 진짜 우드는 아니고 이건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가죽인 것 같은데 너무 가죽인 것 같아. 너무 스티치 같고. 그런데 진짜 가죽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금속 아닌가? 너무 금속 같은데 플라스틱이죠. 이것도 너무 우드 같은데 플라스틱이고, 이것도 너무 가죽 같은데 플라스틱이고, 다 플라스틱인데 다 너무 잘 만든 그런 소재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일자로 딱 펼쳐지면서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디스플레이로 바뀌었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거는 인테리어 요소에서 황토방 느낌이 너무 나거든요. 블랙아웃이랄까요? 약간 좀 어둡게 처리해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덜 띄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모든 게 다 플라스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 소재의 느낌이 이 황토색일 때 더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황토색으로 돼도 아무 문제 없지만 이 안쪽은 검정색으로 해줬으면 좀 더 차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긴 느낌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걸 황토색으로 한 거는 조금 아쉽네요. 폰 커버 같은 것도 황토색이니까 지나치게 소재가 좀 플라스틱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저라면 황토색보다는 회색, 검정, 투톤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이 차에는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렇게 열었을 때 수납 공간이 이 정도가 제공이 되고 있죠. 이건 UV를 통해서 살균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닫아서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UV가 쬐어지면서 키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 거기에 붙어있는 세균들이 으악 하면서 다 죽어요. 죽으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UV가 굳이 필요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잘 넣었다 이런 평가를 듣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지금 무선 충전을 2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현대 최초의 자동차예요. 그래서 무선 충전 패드에서 이렇게 조석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2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걸 그래픽으로 쭉쭉쭉쭉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특별한 기능이 되진 못했지만 어쨌든 충전 패드가 작동될 때 이렇게 두두둑 두두둑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턱이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짐을 넣거나 이랬을 때 별 문제 없고 바닥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아래로 크게 숙이지 않아도 짐을 넣고 빼는데 별 문제가 없는 정도로 이렇게 높이를 올려놨네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팰리세이드는 매끈해서 뭔가 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은 이 하이글로시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문 방지 코팅을 갑자기 난데없이 하고 나니까 하이글로시랑 매트가 같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빨강과 파랑이 너무 눈에 띄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예쁘게 느껴지진 않네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까딱까딱 해보면 부품이 너무나 흔들린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 정도로 흔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좀 움직여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는 막아줬어야 되지 않나? 이게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죠? 사실 뭐 이게 흔들린다고 해서 제품력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을 움직여 봤을 때 제품이 품질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 썼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설계할 때 조금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따분한 나의 눈빛이 사운드에서는 그냥 넘사벽이네요. 지금 트위터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여러 면에서 지금 비교가 되지 않는 위치에 있고요. 튜닝도 지금 굉장히 잘했습니다. 서브우퍼도 훨씬 커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스피커 개수는 같지만 퀄리티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음악 감상실 수준의 오디오고 팰리세이드 오디오는 예전 현대차가 갖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그런 오디오를 갖고 있네요. 발라당 눕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누울 수 있다. 아, 편하구나. 이렇게 누웠다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기능. 신호대기 하는 경우에도 잠깐 쉬었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약간 졸음쉼터 같은 데 갔을 때 바로 누웠다가 바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시트에 이런 것들, 이 레그 서포트도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레그 서포트를 잘못 조절하면은 페달을 밟을 때 장애가 되니까 페달 밟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레그 서포트를 잘못 올리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추 받침대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트에서도 산타페가 기존 현대차하고 차별화된 완전히 딱 세대를 달리하는 그런 시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자, 이 웰컴 사운드 자체가 바뀌었어. 웰컴 사운드가 고급스러워. 몰입형 사운드의 그런 느낌을 또 주고 있어요. 웰컴 사운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부드럽네요. 물론 이거 가솔린 2.5L 터보예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더 정숙하겠죠. 엔진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은 상태로도 주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라면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이브리드는 산타페에는 있고 팰리세이드에는 없습니다. 팰리세이드는 2.2L 디젤, 3.8L 가솔린이 있지만 이 차는 2.5L 터보, 1.6L 하이브리드가 있는 거죠. 이 차는 지금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아주 소프트해요.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 차는 지금 21인치 휠을 끼고 있거든요. 21인치 휠이면 차가 꽤 딱딱할 것 같은데 잔충격을 느껴보면 잔충격은 확실히 21인치 휠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데, 주행을 해보면 그 부드러움은 이게 21인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프트한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뭐 팰리세이드라든지 소렌토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현대차는 20인치까지 올라가죠. 21인치 휠이 20인치보다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휠 디자인을 놓고 보면 이 휠이 저는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네요. 지금 산타페 휠은 주행할 때 보면 굉장히 거대한 게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커서 만소리 휠이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정도로 거대한 휠로 느껴지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2.5L 터보잖아요. 그리고 8단 DCT가 들어갑니다. 근데 8단 DCT인가?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부드러워서 DCT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요. 지금 팰리세이드는 주행 테스트를 안 하겠습니다. 왜 하냐면 2.2L 디젤이에요. 그래서 2.2L 디젤하고 2.5L 터보 가솔린하고를 비교하는 게 너무 불공평하고 체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2.5L 가솔린 터보 디젤하고 비할 바 당연히 아니고 훨씬 우월하고요. 3.8L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면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달릴 때 시속 80km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지간히 달려도 이 출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말이죠. 팰리세이드 3.8 가솔린과 2차 무게를 비교해보면 팰리세이드와 2차의 무게는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10kg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같은 무게. 산타페 2.5L 터보는 281마력입니다. 그런데 팰리세이드는 295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출력 차이가 14마력 정도 나는데 이 14마력은 아마도
소비자들이 느끼기 어려운 그런 차이란 생각이 들어요. DCT를 이용해서 이렇게 RPM을 높여서 달리는 것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물론 사운드는 커집니다. 이 사운드가 커지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든다면 조금 불편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운드가 결코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진동이 있습니다. 지금 핸들을 진동해서 내가 제동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동한 게 아닙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깜빡깜빡. 순식간에 두 가지 기능을 다 사용해 봤네.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 뒷차가 안 껴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핸들 진동이 오면서 사각지대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핸들 진동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오자마자 앞차가 급제동을 했는데 제가 제동을 하는 게 충분치 않다고 느꼈는지 긴급 제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훅 이렇게 섰죠. 브레이크 페달이 훅 들어가네요. 긴급 제동 이거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긴급 제동 아주 잘 되고요. 무엇보다 HDA가 정말 잘 되는 게 이 차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버튼 하나 누르면 HDA가 시작됩니다. 이제 차간 거리를 정해놓고 속도를 막 올리는 거죠. 페달 안 밟아도 되고요. 핸들에 손만 딱 이렇게 얹어 놓으면 됩니다. 손을 얹어 놨을 때 핸들 잡아라 이런 잔소리 하는 거, 그거 없어졌죠. 핸들에 손을 얹기만 해도 됩니다. 여기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핸들을 어루만지기만 해도 차가 알아서 주행을 잘 해줍니다. 정말 훌륭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핸즈온 디텍션 기능이라고 하는데 팰리세이드, 소렌토엔 없고 이 차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HDA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깔끔하냐 하면요, 옆 사람이 제가 운전하고 있는지 차가 운전하고 있는지 절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핸들을 꺾어주는데 잘 꺾어줄까요? 잘 꺾어줄까요? 약간 요 정도 꺾이는 거 문제 없습니다. 여기 합류차들이 많잖아요. 요 합류차들이 많아지는 곳은 진짜 이거 문제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HDA를 믿지 마세요. HDA가 양보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합류하는 차가 있을 땐 여러분들 무조건 양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규는 여기 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직진하는 차가 우선인데, 근데 우리나라 법규가 잘못된 거죠. 합류하는 차가 우선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합류하는 차를 안 껴주면 그 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합류하는 차는 이 사이드미러로 뒷차가 잘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합류하는 차를 우선으로 해주고, 직진하는 차가 거기 피해줘야 됩니다. 피해주고 저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배려해주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합류하는 차를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자, 빌딩 캠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옵니다. 주차 중 상시, 주행 중 상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앞에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딱 나오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그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사고가 있었다는 빨간 표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이렇게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이 GPS 주소도 나오고요. 피 상태인지,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심지어는 깜빡이를 켰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깜빡이 켰는데 상대방이 안 켰다고 우기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앞뒤 다 QHD로 되어 있고요. 지금 메모리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128이라든지 최대 512기가짜리 메모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도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급발진이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올 때, 너 가속 페달 밟았잖아, 너 브레이크 밟았잖아, 이걸 서로들 알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빌트인 캠이 훨씬 더 좋은데요. 지금 팰리세이드는 빌트인 캠 1이고 이 차는 빌트인 캠 2입니다. 근데 빌트인 캠 2인데 옵션 가격이 더 저렴해요. 24만원 저렴합니다. 지금 팰리세이드의 빌트인 캠은 블랙박스인데 69만원이었어요. 아니, 블랙박스를 69만원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블랙박스 보통 한 20만원이면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별도 배터리랑 뭐 여러가지 고려한다고 해도 그래도 40만원이면 살 수 있어야지. 그만큼 빌트인 캠이 살만한 물건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라면 저도 빌트인 캠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차에 들어올 때는 저는 안타깝게도 이 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시승하는 차에는 안타깝게도 아직 블루링크가 개통이 안 돼서 핸드폰을 가지고서 차문을 바로 연다거나 차에 직접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별도의 키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요. 디지털 키 2가 있으면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차에 들어올 수도 있고 차에서 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굳이 키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굳이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이 디지털 키 2는 별도로 내가 그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되고 이 키를 다른 사람한테 전송해 줄 수도 있어요. 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기자한테 시승차 줄 때도 그냥 디지털 키 2로 그냥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팰리세이드와 이 산타페를 비교해 보면요, 아주 묘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팰리세이드가 한 급 위에요. 3.8리터 같은 경우는 400만원 차이, 2.2리터 디젤 같은 경우는 무려 550만원이나 차이 나요. 550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지금 기능을 놓고 보면 산타페가 거의 모든 면에서 월등하거든요. 팰리세이드는 정말 훌륭한 자동차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산타페가 나오고 나니까 산타페는 더 훌륭한 자동차인 거죠. 그래서 둘이 비교가 안 되는 수준까지 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팰리세이드를 어떻게 파나? 아마 현대차가 정말 싫어하는 시승기가 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희라면 산타페를 추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하이브리드를 넣게 되면 4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팰리세이드하고 가격이 같아져요. 그래도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당연히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이 산타페가 그만큼 훌륭하게 나온 자동차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디자인, 와, 처음에 이거 볼 때 얼마나 괴상했어. 사람들 이거 막 포토샵을 이거 올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람 눈이라는 건 이렇게 간사합니다. 지금 조금 봤다고 뇌이징이 돼서 괜찮네? 이라는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왜 괜찮지? 그땐 그렇게 이상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좀 눈에 익으셨나요? 저는 거의 눈에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사는데 주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산타페는 흰색도 두 가지로 나와요. 크리미 화이트 펄, 그리고 사이버 세이지 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이버 세이지 펄은 약간 노리끼리한 느낌이 들어서 흰색은 흰색인데 더러워진 흰색, 그런 느낌으로 착각될 수 있어서 저는 이 색깔은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산타페와 팰리세이드 를 비교해 봤는데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차를 파나 저 차를 파나 똑같아. 사실 비교할 필요 그다지 없지만, 그래도 실제로 비교해 보니까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산타페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이 차 디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하고, 실제 기술과 성능에 대해서도 꽤 만족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